구매대행과 배송대행 도대체 무슨 차이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용어 자체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요. 1688 구매대행 있죠? 뭐 해외 구매대행 있죠? 배송대행 있죠?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다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죠. 제가 구매대행 처음 할 때는 궁금했었던 것이 배대지에 구매대행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인데 구매대행을 왜 맡기는 거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이면 이게 당연히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배송대행으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방법은 그 앞단에 1번에서 5번까지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배송대행이랑 구매대행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용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매대행은 내가 물건을 사서 배대지에 물건만 옮겨달라고 하는 거고, 구매대행은 내가 물건을 안 사고 배대지가 물건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이 구매대행과 배송대행의 뒤쪽에 대행이란 뜻이 있잖아요. 이 대행이란 뜻이 남을 대신하여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매대행이라는 거는 구매를 대신해주는 행동이고요. 배송대행이라는 거는 배송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국내든 해외든 뭐 누군가 대신 사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 구매대행인 거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 뭐 삼성이라 합시다. 삼성에서 어떤 걸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다 구매를 대행하는 거죠. 배송대행도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다른데 택배도 어떻게 보면은 나 대신에 배송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배송대행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단어의 범위 자체가 되게 넓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능을 보자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국 사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어로 좀 재정리를 해볼게요. 구매대행은요, 배대지가 1688에서 물건을 대신 사주는 행동을 말하고, 배송대행은 배대지가 물건만 대신 옮겨주는 행위를 뜻해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절차가 헷갈려서 그래요. 구매대행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배송대행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게 되면 크게는 세 가지 절차를 거쳐요. 첫 번째가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두 번째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배송하고, 세 번째가 한국에서 한국으로 배송하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배송대행이 뭐냐면 이 두 번째 거를 커버합니다. 구매대행은 첫 번째 걸 커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매대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창고로 물건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목적은 이 물건을 내가 한국에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매대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배송대행이 저도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과정을 거쳐야 내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이 물건이 한국에 들어와야 내가 한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하겠다는 말은 그 뒤에 배송대행도 자동으로 하겠다는 말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수입이라는 결과치가 있으면은 구매대행을 한다는 건 배송대행까지 같이 한다는 거고, 내가 배송대행만 하겠다는 말은 내가 구매를 하고 배송대행만 하겠다는 거, 이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대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는 제가 영상을 찍은 거 있으니까 그쪽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배송대행과 구매대행의 차이점, 이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송대행과 구매대행의 차이점은 물건을 내가 사냐 배대지가 사냐, 그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TT 송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결제하셔서 배송대행만 신청하시는 거고, 혹은 편하게 핵심에만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대행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러면 구매대행 신청서도 작성을 하고 배송대행 신청서도 따로 작성을 해야 되냐, 그 궁금함이 있으실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작성하고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매대행 신청서가 배송대행까지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의 신청서 작성할 필요 없고, 검수되고 국제 배송 비용까지 납부하면 수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좀 있을 거예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88 구매대행 있죠, 해외 구매대행 있죠, 타오바오 구매대행 있죠, 구매대행 있죠, 배송대행 있죠, 해운 운송 있죠, LCL 운송, 굉장히 용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많은 용어들이 대체 다 뭐냐 라는 궁금함이 있으실 거예요. 배송대행과 구매대행은 제가 해결해 드렸잖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 용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견의 여지가 없는 용어들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배송대행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배대지에 배송을 부탁하는 행동, 그게 끝입니다. 그럼 해운운송은 뭐냐? 배송대행을 신청했을 때 어떤 수단으로 물건을 받을 거냐, 이 뜻입니다. 첫 번째, 물건을 받을 운송수단이 두 개밖에 없어요. 배 타거나 항공을 타거나. 그래서 배를 타게 되면 우리가 해운운송이라 부르고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항공운송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LCL은 뭐냐? 여기서 LCL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콘솔사 같은 이런 어려운 용어 다 뺄게요. LCL은 컨테이너 타고 들어오는 배송대행이라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앞에 내용 다 이해가 안 간다? 배 타고 들어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말하면 레스트 앤 컨테이너 로드, 내 물량이 컨테이너 하나 다 못 채우니까 같이 돈 모아서 컨테이너 들어온다 뜻이에요. 배송대행 쪽은 그 의미가 되게 명확한데, 구매대행 쪽은 그 의미가 좀 중의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1688 구매대행 있죠, 해외 구매대행 있죠, 타오바오 구매대행 있죠, 또 구매대행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들이 각자 뭐냐, 각자의 단어 뜻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688 구매대행이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구매대행 있죠, 1688 대신 사드리는 그 구매대행, 그 구매대행의 정식 명칭이 1688 구매대행이에요. 그럼 해외 구매대행은 뭐냐? 우리가 아는 그 대량록하고 반자동 해서 판매하는
판매하는 형식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오바오 구매 대행은 또 뭐냐? 타오바오 물건을 구매 대행하는 거예요. 1688과 이거 다른 거예요. 1688 구매 대행, 타오바오 구매 대행 따로예요. 그러면 또 구매 대행은 또 뭐냐? 필드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과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배대지 고객센터에 구매 대행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1688 구매 대행 해주세요라는 뜻으로 보통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배송 대행은 배송해주는 서비스예요. 구매 대행은 구매를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그 두 개의 절차는 구매 대행은 신청서 작성하고 구매 견적이 나오면 결제를 하고 중국 창고에 동착을 합니다. 그러면 배송 대행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네, 이 순서예요. 배송 대행 전환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서만 작성해주면은 별달리 할 게 없이 편하다는 게 구매 대행의 진짜 큰 장점이에요. 배송 대행은요, 이 과정에서 그 앞에 신청서 작성은 배송 대행으로 신청을 해주고요. 구매 대행과 견적이라는 이 절차가 빠지겠죠. 왜냐하면 내가 대신 산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내가 배송 대행을 했으니까 배송 대행으로의 전환, 이 부분이 해제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간단하게 20자로 요약할게요. 구매 대행은 구매와 배송 둘 다 맡기는 거고, 배송 대행은 내가 구매를 하고 배송은 맡기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여담인데, 신청서는 두 서비스 다 처음에 한 번만 작성하시는 게 맞고, 대신에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구매 견적까지 내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결제가 두 번인 거고, 배송 대행은 배송 때 딱 한 번만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서비스는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언제 쓰면 좋을지 그 내용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매 대행은요, 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 물건이 중요한 분들은 쓰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중국어가 가능하고 경험이 있는 업체가 구매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중간에서 대신해 주는 경우, 납품종을 해드리는 경우, 그리고 보조가 필요하신 경우, 그럴 때 구매 대행을 써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구매 대행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대지들마다 구매 대행이라는 게 단순히 구매만 해주는 서비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구매 대행을 제대로 해주는 업체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그거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시면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통 구매 대행은 1688에 있는 물건을 구매 대행 해주는 경우가 거의 95%가 넘어요. 구매 대행이 아까 95%는 1688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배송 대행은요, 내가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구매할 수 있는 곳의 범위 자체가 넓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어디가 있냐? 알리바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 있죠. 별도로 이제 거래처가 있거나 혹은 알리페이가 충전이 가능하신 분들은 배송 대행만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 콘텐츠는 배송 대행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플랫폼별의 차이점, 그리고 1688 구매 대행 사용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운송 수단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배송 대행을 통해서 수입하는 방법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